자, 오픈 AI가 이제 올해 특히 엄청나게 핫하게 뛰어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이제 오픈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물론 이게 뭐 올해의 트렌드로 남을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트렌드이자 뭐 대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뭐 지금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뭐 기사나 트렌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처럼 바로 죽지는 않을, 네, 좀 많은 이제 변화를 이끌 대세가 되지 않을까,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거는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제 GPT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일단 2019년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오픈 AI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긴 했어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오픈 AI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없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독점 파트너십이자 대주주로 있어요.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한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AI 슈퍼컴퓨터랑 오픈 AI랑 공동 작업을 독점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GPT-3에 대한 이제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20억 달러를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덱스, 기터브 코파일럿을 공개했고, 애저 오픈 AI 서비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터브는 우리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 있죠. 개발자들. 이런 개발자들이 쓰는 전 세계 초거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터브라는 커뮤니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뭐 뒤에 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수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곳이 기터브라는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오픈 AI와 접목해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저에도 오픈 AI를 접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달리2라고 하는 것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라는 것을 이때 11월에 공개를 하면서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네,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10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네, 잉여 현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뭐 아무도, 네, 이것을 나쁘게 바라보는 뭐 애널이라든지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죠. 네, 뭐 이거를 나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이상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도 이제 추가하게 이르릅니다. 사용자 100만 명을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 네. 넷플릭스가 3.5년이 걸렸는데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네. 뭐 기타 좀 살펴보면은 에어비앤비 2.5년, 트위터 2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 10달, 드롭박스 7달, 스포티파이 5달, 인스타그램 2달 반. 네, 챗 GPT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는데, 여기서 또 1억 명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개월수인데 2달 만에 1억 명이 모였습니다. 틱톡이 9달, 인스타그램 2년 반, 30개월, 유튜브 2년, 3년이구나, 34개월, 핀터레스트, 스포티파이, 뭐 구글이 96개월이 걸린 것을 GPT는 단 2달 만에 도달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슬리 뷰를 보면요, 이거 이제 6월달 지난달까지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밀리언인간 100만, 1000만억, 17억, 와, 먼슬리로 17억을 왔네요. 네. 뭐 살짝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뭐 6대4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지 또 살펴봤더니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IT 이제 공과대학 이런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외주도 미국에서 외주를 또 인도에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디테일하게 인도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있고 이제 밴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란, 어, 아프가니스탄, 이건 어디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쓸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현재 이제 생성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소프트웨어랑 이제 결합한 서비스를 보면요. 챗 GPT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랑 이제 결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이제 빙, 네, 이거 뭐 GPT 뭐 빙에서 다 검색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GPT 3.5가 MS 팀즈랑 이제 연결돼서 팀즈에서 이걸 또 쓸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챗 GPT랑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달이2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픈 AI에서 GPT만 아는데 이미지 생성 관련된 AI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리2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챗 GPT는 채팅형 AI고 얘는 이미지형 AI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우리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의 달리 플러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월이라고 있죠. 그 월이의 이를 합쳐서 달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이 요하네스 페인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그림은 사실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너무 많이 유명하죠. 이거 한 번쯤 그냥 흘깃 이렇게 본 사람도 많을 테고 뭐 광고 영상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고 뒤에는 검정색이고 이렇게 옆모습에 이 상반신 다도 아니고 약간 어깨 밑에 정도만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원화 그림이에요. 이것을 이 달리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이미지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하반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있을 법한 배경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인공지능 이미지가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고 막 그리고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한 그림인데요. 이 사각형 이만큼 있던 그림을 이 달리2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득 찬 배경이 있는 그림을 그려냈어요. 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 되게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포토샵 합성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뭐 어떠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막 합성해가지고 뭐 심슨 그림도 뭐 그리고 뭐 합성 소파 이미지 아니면은 뭐 달에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팅으로 입력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진지귀걸이를 한 소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린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빙을 통해서 PDF 요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PDF를 이게 어쩌고 이렇게 내용이 쭉 긴데 이것을 이렇게 네, 짧게 요약을 해주는 기능도 네, 탑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애저와 기터브에 자연어를 코딩 언어로 해주는 코파일럿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이 뭐냐면은 자연어를 코딩해 준다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산기
내가 뭐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내가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게 그 코딩을 짜줘 라고 하면은 파이썬으로 된 그 코딩을 쭉 해서 다 짜줘요. 내가 뭐 자바로 짜줘 하면 자바로 짜주고 C 언어로 짜줘 하면 C 언어로 짜주고 코딩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채팅으로 말 그대로 자연어로 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코딩해줘 라고 하면 그 코딩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 코파일럿을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인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엄청난 이 뭐지 길이의 코딩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오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머들이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 가지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층 연산 중에서 뭐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만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 가지고 딱 짜서 내가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하는 것보다 일부분 파트를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만들면은 사용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파일럿 사용군과 미사용군, 자바로 웹서버 작성 업무 결과를 보면요. 파란색이 코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회색이 코파일럿을 미사용했을 때, 뭐 완료율은 뭐 어차피 끝까지 만들 거니까 그렇다 치고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단축된다는 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코파일럿을 사용해 본 개발자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반복 작업 속도가 굉장히 개선되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쳐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완료율이 개선되었다. 반복 작업에 대한 정신적 노력이 감소되었다. 검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다. 작업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금 AI를 통해 코파일럿이란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얼만큼 이제 개발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공식 자료인데 이 애저를 통해 가지고 시각적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음성, 언어, 지식, 뭐 Q&A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빙을 통한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애저는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저가 이제 이미지 기반 이제 검색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사진으로 된 텍스트 사진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텍스트를 검색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텍스트를 필기로 된 것도 이렇게 발췌해서 텍스트를 검색해 낼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냥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물론 이제 광학 판독이지 OCR 기능을 활용한 거겠지만은 이것을 분석해서 단어로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T랑 오픈AI를 사용해서 애저의 사용 차이점. 이건 오픈AI에 접속해서 챗 GPT를 사용했을 때 이거는 애저에 들어가 있는 오픈AI를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뭐 물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면은 이 오픈AI의 기능을 더 많이 증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챗 GPT 3.5와 바드, 구글의 바드죠. 구글이 이제 황급히 이렇게 내놓은 건데 이 구글 바드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물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기사라든지 많은 것들 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데이터거든요. 이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뭔가 생성해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얘들이 뭔가 생성할 때 필요한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표본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본 자료들을 얼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네, 이거 뭐 한글로 뭐 매개 변수라고 하던데 뭐 그 파라미터라는 값이 이만큼 사용되는 겁니다. 175빌리언, 137빌리언이 사용되었다. 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뭐 했을 때 챗 GPT의 능력은 일단 3.5는
여기 21년 되어 있지만 21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지금의 뭐 현재 실시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대신 바드의 장점은 말 그대로 구글 검색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네, 받쳐준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빙을 이용한 챗 GPT를 사용하면은 뭐 바드와 똑같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인공지능적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챗 GPT의 강점은 무언가 창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농담으로 구라를 너무 잘 친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22년도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정상인데 GPT는 꾸역꾸역 아는 것처럼 대답한다. 거짓말을 굉장히 잘 지어낸다. 한마디로 뭐 에세이를 써달라, 뭐 시를 써달라, 소설을 써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GPT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드는 실시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 GPT-3와 챗 GPT-4를 또 이제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라미터라고 했죠. 파라미터가 여기서 175 빌리언이고 여기는 100 트릴리언인데 이게 그러니까 1750개, 1750억 개, 네, 1750억 개를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100조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00조 개. 그러니까 이거에 한 1000배 가까이 되겠네요. 1000배는 아니가 500배 정도 되려나? 곱하기 하면 600배, 700배 정도 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챗 GPT-4고요. 한국을 보면은 한국에도 뭐 LG 뭐 엑사원, 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그다음에 카카오 코GPT, KT 미든 뭐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서는 이렇게 네, 몇천억 개 단위로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네,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공개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 딥마인드는 이제 구글 내부에 있는 거고, 뭐 하웨이는 중국 거, 바이두도 이제 중국 거죠. 네, 뭐 엔비디아랑 이제 메가트론 튜링 뭐 이런 쪽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AI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저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와 결합한 이 AI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이 GPT 하나 자체로만 봤을 때도 뛰어난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 증가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출액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알파벳 잠식 매출 비중입니다. 알파벳 잠식을 10, 2%를 잠식을 하면은 매출이 이 정도 올라온다. 그리고 지금 4%, 3.5%, 4% 정도 구글 매출 비중을 잠식하면은 이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5.5% 정도 매출을 잠식하면은 빅 매출이 이만큼 올라온다. 여기서 매출이라는 거 이제 광고 매출이에요. 광고 매출이 이만큼 뛰어 올라온다. 구글은 뭐 아직 뭐 이렇게 분석한 거를 아직 제가 안 해드렸지만 다음에 또 이제 구글 관련해서 제가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구글은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검색 매출이거든요. 검색 매출이 90%예요. 그런데 궁금한 걸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GPT나 빙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검색을 얻을 수 있고 훨씬 단번에 찾을 수 있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빙에서 내가 원하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의 지금 재산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을 단번에 그냥 단답으로 뚝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글은 하나밖에 없는 이 매출처가 빙 때문에 잡아먹혀 가고 있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 굉장한 악재죠.
그런데 이 빙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모어 퍼스널 컴퓨팅 그쪽에서도 아주 아주 정말 미미할 만큼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 빙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가지고 있던 애예요. 그냥 뭐 매출을 키워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네이버에서 메일 서비스처럼 그냥 갖고 있던 애예요, 얘는. 근데 얘가 구글 매출을 가져오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매출이 구글을 구글 매출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하나뿐이 없는 걸 마이크로소프트에 정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빙이라는 서비스에 뺏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저와 연결된 GPT나 오픈 AI 서비스의 그 강력함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기세가 등등해질만 하죠. 물론 이게 사실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죠. 이거 매출 오른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만큼 이게 큰 이 레브뉴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일단은 이거 자체가 엄청난 시그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오픈 AI의 시가총액은 지금 뭐 에어비앤비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뭐 도대시라든지 뭐 드롭박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높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이긴 합니다. 이거 인공지능 이거 돌리는 데이터 센터 돌리는 비용만 하더라도 뭐 몇백억씩 뭐 몇천억씩 깨지기 때문에 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픈 AI가 뭐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회사명을 오픈 AI로 지어서 이게 상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상장되면 이제 뭐 엄청나겠죠. 근데 뭐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하지 싶긴 한데 네, 이 회사 창립 목적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상황이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을 보면은 클라우드 기반 B2P 플랫폼 회사로 변화되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윈도우즈나 팔고 오피스나 파는 뭐 이미 한물간 옛날에 잘 나갔던 IT 회사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다. 네, 계속 쭉 설명드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B2C 기업보다는 이제는 B2B 기업이라고 불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B2B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뭐 5G, IoT, 오픈소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굉장히 강자가 되어 있고 모장, 마인크래프트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모장을 인수했고 링크드인 인수했고 깃허브 개발자들의 전 세계적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죠. 깃허브를 인수를 했고요. 펀드 네트워크스라고 이거는 이제 5G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걸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매출을 다시 한번 네, 살펴보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닝 스토리를 보면요. 뭐 어닝도 네, 꾸준하게 뭐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퍼를 보면요. 퍼도 이 30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쭉 이제 올라오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암흑기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흑기라는 기간이 있는데 한 10년 정도. 이 암흑기인데 이 암흑기 시절 넘어서서 지금 사티아 나델라 이 CEO가 들어오면서 네, 점점 엄청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퍼가 기술주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리고 주가를 살펴보면요, 최대치를 보면은 뭐 너무나 이거 뭐 이제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죠. 위대한 기업.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최대치를 보면은 뭐 80년대부터 시작한 기업이니까 이게 몇 퍼센트지? 7천만 33만 7,120%가 올랐네요. 근데 이건 뭐 어쨌든 그냥 장기적으로 쭉 오른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암흑기가 있었다.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랑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부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쭉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 피크를 딱 치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회복해서 다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이제 지수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지수를 비교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네모 쳐져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S&P 500과 나스닥보다 이게 쭉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1년 걸 봤을 때 지금 27%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0년치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1년치 봤을 때 27%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안 하십니다.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고 그 이슈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분 말고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대로 투자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봤을 때 가파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회복세라서 27%지 짧게 보면요 진짜 지루한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VO처럼 S&P 500 ETF 투자하시죠. 그것과 맞먹을 만큼 지루합니다. 지금 여기서 퍼포먼스가 좀 더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는 나타나지만은 이게 S&P 500 그 ETF에 비하면 당연히 변동성은 더 높을 테고요. 하지만은 주가 오름폭이 다른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뭐 여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회사보다도 굉장히 찔끔찔끔 움직여요. 찔끔 올라갔다가 찔끔 떨어지고 또 찔끔 올랐다 찔끔 떨어지고 한국인들 대부분 그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 성미에 안 맞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제대로 투자하는 분 제가 못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투자하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5% 올랐네 한데 옆에 딱 쳐다보면은 15% 올라 있고 25% 올라 있거든요. 못 참는 거예요. 바로 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대부분 뭐 이슈 터졌다라고 하면 그때 불나방처럼 들어갔다 나오고 또 투자했다가 옆에 보니까 훨씬 더 잘 오르네 옆으로 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고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장기적으로 투자 안 하고 대부분 변동성 높은 그런 애플, 아마존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슈빨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슈빨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닌데 한국 내에서만 그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서 막 이렇게 단타 그런 느낌으로 애플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직접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옆에 주식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초보자분들한테 S&P 500 ETF를 투자를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하시라 아니면은 그냥 S&P 500을 투자하시라 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초보자들이 사실 잘 말을 좀 잘 안 듣긴 합니다. S&P 500 투자하라는데 엉뚱한 개별 주식 투자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옆에서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너무나 막 이렇게 도파민을 마구 뿌려대는 그런 주식 투자하고요. 어쨌든 이거 사담이었는데 네,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봤고 오늘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